예, 안녕하세요. 책이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오늘은 이 2021년도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영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고 제 생각을 이렇게 남겨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린 것들 중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만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댓글이 그래도 많이 달려서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한 편으로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략 한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해서 좀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달린 댓글을 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그러면 가장 어, 뭐 처음에 달린 댓글들, 그런 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한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준비 1년을 하고 3년 정도 수번 공무원 준비를 했고 결과가 좋지 못해 31살에 다시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신입으로 가능할지, 또 뭐 직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문의를 하셨어요. 일단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 나이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이제 31살이라는 나이가 신입사원으로는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달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어, 눈을 좀 낮추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 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뭐 더 좋은 데로 가든 어디 어떻게 되든 경력을 우선 쌓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어떤 목표보다도 낮은 회사더라도 기회가 있다면은 입사해서 경력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댓글을 한번 볼게요. 이분은 아마 뭐 여자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몇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련 경험이 없는 여자 신입은 현실적으로 안전환경 환경 안전 직무에서 선호하지 않는 편인가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여성은 선호하냐 하지 않느냐는 회사의 상황에 달린 것 같다. 회사가 여성 비율이 그래도 좀 되는 회사면은 여성 채용에 호의적이겠지만 비율이 낮으면은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리고 환경 관리직만 보면, 환경 쪽 직군만 보면 여성 비율이 좀 될 텐데, 환경 안전 관리직 전체로 따졌을 때는 확실히 업무 특성상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글을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어쨌든 지원은 뭐 성별을 가르진 않잖아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만큼 회사에서도 뭐 판단을 해서 나를 뽑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내가 불합격 되더라도 성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예. 저도 뭐 여기 이 환경 안전 직무에 계속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지만 여성이면서도 이 일을 하는 분들을 꽤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여성이라서 되고 뭐 여성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는 크게 뭐 그런 상황 현실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중소기업에서 입사한 후에 보통 몇 년을 하고 이직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았죠. 그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어느 기업이든지 이력서에 기재해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정도 근무한 거를 적어 놓으면 왜 이렇게 짧게 했냐고 오히려 역공, 면접 때 역공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역공이 들어오기 쉽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하면은 좋지만 대답을 잘 못하면은 불합격될 확률이 높다. 예. 왜냐면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어떤 이 사람의 마인드십,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한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접 때 작용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3년 정도 일을 해야지 이제 이력서에 기재를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좀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7월 달에 일산 킨텍스에서 안전보건 박람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독자분과 제가 만남을 잠깐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도 새로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그 분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뭐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취업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계신지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응용화학과 졸업 예정이고,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신 건데, 대기 산업안전 폐기물로 자격증을 맞출까요? 아니면은 수질 대기 폐기물로 맞출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뭐 이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답변에는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제 생각, 어떤 제 경험으로서 얻은 어떤 사고방식, 이 업무를 대하는 어떤 저의 철학, 마인드십,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제가 단 댓글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어쨌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단 거는, 회사에서는 자격증이라는 게 그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췄다, 그리고 법정 선임 자격 요건을 갖췄다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고, 이거 갖다가 이 사람이 실무 능력이 출중하다, 있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 라고 이제 또 기재를 해드렸고, 예, 죄송합니다. 영상이 잠깐 끊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붙여볼 텐데, 어쨌든 특히 졸업 예정자인 신입사원에게 실무 능력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마 패기나 인성, 뭐 적극성,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에 더불어서 어떤 자격증과 전공 지식과 어떤 업무와의 연결성, 이런 게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직무에 직무 관련 자격증 몇 개 따서 구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면접관이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자기 전공에 대한 자격증도 없는 상태라면 어떤 내가 앞으로 일하고 싶은 그 직무 관련 자격증만으로서 이 환경안전 직무를 하려고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나 어떤 애정하는 마음도, 혹은 이걸 갖다가 내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활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빨리 전과를 하든가 그랬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전공자가 이제 환경안전 직무에 취업을 원할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제 생각을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자기 전공을 충실히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예 환경안전 직무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차라리 전과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방향성 자체가 막 졸업반일 때 잡혔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뭐 예를 들면 3학년 초다 그러면은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서 전과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안전 관련된 지식을 쌓고 여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이 직무를 지원하는 게, 나중에 이제 면접 볼 때에 받아도 되지 않은 질문을 받지 않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고요. 몇 가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면접에 갔는데 지원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만, 이제 환경관리를 시작으로 ESG 업무를 하고 싶다고 답변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은 환경관리 업무는 ESG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는 편인가 요? 라고 이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요즘 ESG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핫하죠. 핫한데 핫한 만큼 활용도나 이해도가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국내에 실제적으로 제대로 ESG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몇 없을 것 같다. ESG의 개념도 잘 모를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무와 환경관리라는 직무와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ESG 업무를 하고 싶다고 면접관에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인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굳이 ESG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먼저 이 환경관리 업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 혹은 단기적인 목표를 먼저 제시를 정확하게 한 뒤에, 그리고 나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ESG 업무를 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고 제 생각을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의 연장선이거든요. 연장선인데, 어쨌든 이 ESG라는 개념이 그렇게 회사마다 막 잘 적용이 돼서 막 잘 세팅이 돼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서스테이너빌리티 하나 달성하는데도 모든 회사들이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ESG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앞에 영상과 뒤 영상을 합치면은 1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댓글 리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 리뷰 1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